자, 이번 시간에는 CAD 파일 315번이고요. 자, 요것도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스터캠 제가 기존에 있는 창을 일부러 놔둬놓고 다시 하나 창을 더 실행을 해 놨는데요. 요 두 번째 창에서 CAD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형식 All 마스터캠 X 파일로 되어 있는데 얘를 AutoCAD 파일로 하고요. 그리고 315번 선택을 하고, 자, 제가 이제 조건에 앞에 마스킹이 지금 이렇게 체크를 원래는 다 켜져 있고 체크 정의를 안 한 상태에서 마스킹을 안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CAD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조건 정의 안 하고 그냥 바로 열기. 그리고 레이아웃은 출력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냥 창 닫기 X자. 그리고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Alt F1 또는 아이콘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 문자. 자, 치수선, 치수 보조선 문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서 반경 치수, 그 다음에 지시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R값,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도 다 R값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못따기는 C1 지시선이라고 해요. C2 반지름, 요거는 지금 하나로 잡히죠. 근데 얘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치수 문자가 깨져서 그렇고, 요건 하나로 잡히는 거는 하이라이트 되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안 깨진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치수랑 문자를 다 선택해서 지울 거예요. 먼저. 자, 그러면 킹 마스크에 여기 도면 요소라고 있습니다. 자, 제한을 안 줬기 때문에 치수 문자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킹 마스크의 도면 요소를 선택하면 그래서 치수랑 문자가 다 잡힐 거고요. 그리고 치우기 펑션 키 F5를 누르거나 또는 치우기 요소를 클릭해서 치울게요. 그러면 문자랑 치수는 다 지워졌는데 여기 반지름 치수는 없어졌고요. 근데 여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치수 문자가 깨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남아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쪽 영역. 자, 이 도면을 여기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가공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겠습니다. 원점 표시 흰색. 그래서 도면에 구역 나눈 거 흰색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쪼를 표현되어 있는 단면 해칭 부분까지. 자, 킹 마스크의 색상. 초록색 도형만 선택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울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 Shift 누르고 흰색. 범위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우기. 펑션 키 F5나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그러면 이제 도면 요소 중에서, 요게 요소 중에서 요것만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자,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해서 대략 제가 영역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면 돼.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요거는 다각형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다각형 윈도우로
그리고 이 영역의 바깥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의 필터에서 외측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우기 아이콘 또는 펑션키 F5를 눌러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셀렉션 툴바에서 여기서 사각형 윈도우에서 삼각형 클릭을 하면 아래쪽 다각형 윈도우가 있어요. 다각형. 그 중에서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드래그 합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 다음 최종 완료. 완료는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영역의 디폴트는 필터는 내측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데 이스케이프 누르고요. 그러면 선택 취소됩니다.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면 돼요. 자, 이 영역의 바깥쪽 선택이 되는 게 요게 이제 필터가 있어요. 내측 필터, 외측 선택 필터, 내측 플러스 교차, 외측 플러스 교차, 교차점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외측으로 해놔야 되고요. 다시 다각형 윈도우로 클릭해서 포인트를 다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엔터를 하면 이 영역 바깥쪽 외측이니까 엔터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 도형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쪼 부분이랑 요 부분은 해서 윈도우에 사각형 윈도우에 내측으로 해서 포인트 클릭해서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지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림 자르기 확장 아이콘 눌러서 나누기 지우기. 요거는 지우기가 되고요. 이 원호랑 원호 사이는 얘는 나누기가 돼요. 이건 위아래 조각나서 원호 경계로. 이건 지우기, 이건 원호 경계로 나누기 하기. 그리고 원점은 이 도형도 위아래 조각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에 원점으로 이동. 여기서 끝점, 가운데 있는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자동 배우.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색상 복귀. 또는 여기 있는 색상 복귀 아이콘 눌러도 됩니다. 자, 여기서 도형을 여기서부터 이쪽 부분을 그냥 요건 지워도 돼요. 앞에는 계속 남겨놨는데 그냥 센터 기준에서 원통형이니까 회전으로 가공하니까 위에 있는 도형 요소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서 체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션 툴바 쪽에서 여기서 사각형 윈도우 옆에 삼각형 클릭하면 체인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도형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클릭하면 전체가 한 번에 다 잡혀져요. 이스케이프 누르겠습니다. 체인 선택은 요거는 전체 끝점끼리 다 잡혀져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도형 두 개를 지운 다음에 여기 중복 요소도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체인 선택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일 요소가 돼요. 싱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위치를 보니까 클릭해서 지워도 되고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가공 방법에 캔드 항삭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할 거고요. 소재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공작물 설정. 자, 그리고 공작물의 속성을 누른 다음에 먼저 직경, 외경, 선택의 위치 정의 여기 클릭할게요. 52파이. 길이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두 점 간의 거리, 요 끝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70mm. 자, 요게 앞부분에 여유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유를 줄 건데, 잠깐 70인데 여기 왜 나오지? 엔터니까 이렇게 반영이 좀 느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유 사용해서 오른쪽 앞에 단면은 3mm 여유를 줘볼게요. 그래서 재료 속성은 보라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척조 속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방법에 재료로부터 해서, 그래서 직경 50이었죠? 재료로부터 50에, 그 다음에 그립 길이가 물림량 20mm.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쉐이딩 표시 체크를 하고요.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래서 캔드 황삭, 캔드 정삭을 할 거고요. 그때 퀵 황삭이랑 퀵 정삭이랑 비교도 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 조건에서 먼저 툴바. 자, 선반 캔드 황삭, 그 다음에 캔드 정삭이 있고요. 또는 풀다운 메뉴에서 가공 경로에서 캔드. 그래서 캔드 황삭, 캔드 정삭. 또는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창에서 선반 가공 경로에서 캔드, 황삭, 정삭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툴바를 이용할게요. 그래서 캔드 황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체인 방법에 부분 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도형, 여기를 클릭하는데 아래쪽을 클릭할게요. 위쪽에 클릭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반전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버스 클릭해서 방향, 마지막 요소는 여기 못딱이 있는 데까지. 자, 그리고 확인. 공구는 1번 공구 그대로 쓰겠습니다. 툴 넘버 1번, 옵셋도 1번. 이송은 0.2. 자, 회전당 이송이고요. G96, 주속은 180. 그 다음에 최고 회전수는 3000. 플랜트 절삭류는 첫 번째 플러드를 ON으로 할게요. 홈 포지션은 나중에 비교를 할 거니까 똑같이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X50, Z100. 그 다음에 캔드 황사 파라메타 들어갈게요. 자, 출발점은 홈 포지션에서부터 근처 오면서 요거는 사이클로 나와요. 자, 미리 보기에서 보니까 자, 미리 보니까 캔드는 여기서 캔드는 에서 요거 G71. 그래서 뭐요? 사이클로 나옵니다. 사이클. 그래서 사이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시작하는 곳. 자, 소재 외곽에서부터 안전거리 2mm. Z로 2로 주면 돼요. 요게 출발점은 그래서 전체 가공 시작점이 아니고요. 요게 사이클이 시작되는 사이클 시작점이에요. 그때 직경에 대한 안전거리 2, 그래서 길이에 대한 방향의 안전거리 2를 하시면 되고요. 가공 깊이 절입량은 앞이랑 똑같이 디폴트로 2mm씩, 반경치 2mm씩 절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가공 여유. 직경에 대한 여유 0.2,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여유 0.2. 여기서 가공여입니다.
x가 0.2니까 얘는 반경치가 되고요. 그래서 w, 그래서 u는 상대 좌표 값이에요. 그래서 w로 나오죠. w. z의 상대 좌표값 0.2. 그 다음에 x는 그래서 u로 나옵니다. 요건 반경치니까 u 0.4. 직경치로 해서 이렇게 u 0.4로 나옵니다. 0.2 적었지만 이런 미래보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안전거리 2mm 사이클 시작하는 곳 정하겠습니다. 2mm, 2mm, 2mm 떨어진 사이클 출발점. 절임량 여기 있어요. 절임량 2mm. 여기 있어요. U 70의 U 2가 이게 절임량이에요. 가공 깊이. 가공 여유. 종료 길이는 따로 추가로 주지 않겠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이클 작업할 때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 동작은 여기서 필렛 있고 그냥 전체로 할게요. 안함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진입 복귀는 그래서 진입은 그래서 확장의 2mm, 복귀는 따로 안 돼 있는데요. 여기도 뭐 확장의 2mm 줘도 돼요. 사이클이다 보니까 여기는 따로 안 줄게요. 자, 여기 진입 복귀는 따로 안 줘봤습니다. 체크 해제했어요. 대신 요게 없을 때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요거는 진입 복귀는 일단 해제해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요. 충돌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충돌이 발생이 됐는데, 자, 요게 뭐냐면, 그래서, 요게는 이제, 앞에서는 퀵 황상에는, 그래서 재료 정하는 게 있었어요. 외곽 설정. 원래 이제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소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인식을 해요. 퀵 황상에서는 재료 인식 안 함. 그러면 체인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재료 설정 외곽 크기로 하면 이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캔드에는 그런 옵션이 없어요. 그럼 옵션이 뭐예요? 이 체인으로 소재 가공 범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요게 이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기가 3mm인데 제가 확장을 여기다가 Z에다 2mm 줬어요. 그러면 1mm 여기서 충돌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3이 있으니까 스타트 포인트를 얼마로 해야 되냐면 이 3에다가 2를 더해서 5로 하면 충돌이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충돌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계속 충돌 나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건 수정할 거예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그냥 이해할게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충돌이 나니까 여기서 안전 길이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래서 3mm를 더 추가해서 5로 할게요.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3mm 있으니까 5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성해 볼게요. 이번엔 충돌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이 쭉 돼요. 근데 여기 살짝 남는 이유는 여기 왜 남아요? 가공력이 0.2 때문에. 이것도 다 날라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추가를 길이를 아래로 1mm 늘리면 돼요. 도형을 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입 복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걸 하면 돼요. 시작 위치 확장을 해주는데 얼만큼? 1mm만 확장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성.
그러면 여기에는 0.2분이 아래쪽에 1mm 확장되니까 이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눌러서 바로 확인할게요. 홈 포지션에서 출발점까지 오고 나서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2mm씩 절입을 하면서 쭉 가공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는 문제가 되는데요. 잠깐 세울게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절삭을 하고 나서 스텝 눌러보면 여기서 바로 가요. 절삭할 때 다시 절입하고 절삭은 여기에 뭐야? G01이에요. 그 다음에 스텝을 하면 바로 그냥 G00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살짝 빠졌다가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값을 어디에서 설정하냐면 제가 아까 0으로 바꾼 거 있어요. 종료 길이. 이게 대각선으로 빠지는 길이가 요게 종료 길이에요. 요거는 한 1mm보다 작게끔 한 0.5 정도 할게요. 0.2 하도 상관없어요. 45도로 대각선으로 0.5 정도 빠져서 그 다음에 급속으로 가게끔 0.2 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성을 하고요. 다시 천천히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빠지는 게 생겨요. 여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G00 요게 거리가 0.5요. 좀 크게 봤는데 0.5 하셔도 되고 0.2 하도 상관없어요. 경로 확인 다시 할게요. 자, 홈 포지션 위치에서 스텝 출발점 안전거리 여기에는 2mm 체인으로 작업했을 땐 여기 인식 안 하니까 여기 3에 2 하니까 5가 된 거예요. 접근하고 절삭 이렇게 빠질 때 45도에 여기 0.5 떨어지면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G00으로 가요. 이거 제로로 하면 안 돼요. 실제 가공하고 작업이 되는데요. 닿으면서 G00으로 빠지면 그래서 마찰열에 의해서 가공에 문제가 발생돼요. 충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작게는 0.1에서 크게 한 0.5 범위 안에 사용자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종료 길이가 어디냐면요. 요거 뒤에. 여기 절입량이 있고 R0.5가 있어요. 여기 0.2로 바뀌면 이것도 0.2예요. 이렇게 종료. 자, 그리고 Alt T 해서 툴 패스를 숨기고요. 그리고 이제 정삭, 캔드 정삭 작업해서 이게 0.2 남아있는 부분 다듬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캔드 항상 바로 밑에 보면 캔드 정삭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자, 공구는 앞에랑 똑같이 21번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편집 하도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 영사로 바꾸면 안 돼요. 영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21번 선택해서 공구 번호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3번에 3번으로 바꿨습니다. 이송은 정삭 0.1에 회전당 이송이고요. 주속은 G96에 200. 최고 회전수는 제가 3000으로 해놓을게요. 절삭류 ON으로 하고 홈 포지션은 앞에랑 동일하게끔 사용자 정의에 X50에 반경치가 되고요. Z100 캔드 정사 파라메타에서 다른 거 정의하는 거 없어요. 얘도
캔드 항사 가공 부분을 정삭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도형 선택 없이 어떤 거 캔드 항사 기준으로 해서 정삭하는 겁니다. 가공 여유는 복귀 여유는 따로 없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냥 확인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캔드 정삭에서는 문제가 없이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전체 훑어주는 게 다 나왔는데 홈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여기 있죠. 3번 공부 중에서 이거를 노좌를 0.8을 0.4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바꿔볼게요. 자,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 편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노좌를 0.4로 바꾸고 공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환할 메시지가 떠요. 수정하고 나서 보니까 0.4로 들어갔죠. 공구 노조 반경은 캔드 항삭과 정삭의 사이가 다르다. 항삭은 0.8이고 정삭은 0.4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패턴을 다시 부를 수 없다. 캔드 정삭은 캔드 항삭은 G71이었고요. 캔드 정삭 사이클이 G70이에요. 이거를 뭐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롱핸드로 변화할 건지 물어봐요. 아니요 하면 롱핸드 변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재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X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변환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누르면 롱핸드가 정삭이 G70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G00, G01, G02 이런 거 있죠. 그냥 퀵에서 정삭했던 거 전체 도형 요소들마다 그게 G코드로 나오는 거 그렇게 나와요. 사이클로 안 나와요. 롱핸드로 바뀌면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일단 아니오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얘를 쓰려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에 다시 얘를 0.8로 하면 문제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재생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얘를 쓰기도 해요. 다르게 씁니다. 사이클 쓰는데 항삭은 0.8로 하고 정삭은 0.4를 쓰는데 거기는 되는데 왜 캠에서는 안 되냐? 그게 이제 앞에서 설명 안 했던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정에 관련된 거. 보정.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정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그래서 다음에 실무에서는 요거 G41 나오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중복 보정.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뭐를 써야 되냐면 인선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선 보정을 쓰게 되면 노즐에 관련된 그래서 G41 그 다음에 G42가 있어요. 요거는 외경 인선이고요. 외경 가공할 때 요건 내경 가공할 때 인선 보정을 쓰면 돼요. 그래서 G41, G42에 대한 인선 보정을 쓰면 공구 원점은 노즐 아래 끝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세팅하는 점에 노즐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단면 작업할 때 여기에 터치, 직경 작업할 때 여기에 터치하면 가상 인선이 원점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원점이 돼요. 그래서 얘 기준으로 해서
세팅이 되니까 노즐이 바뀌면요, 이 위치가 바뀌어요. 크기가 바뀌면. 그래서 못 바꿀 수도 있다고 나와요. 근데 원점을 여길 잡으면 돼요. 여기가 아닌 여길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중에 기중에 기계에서 그래서 41을 쓰면서 공구 방향만큼 빠져야 해서요. 인선 보정값만큼. 그래서 황삭은 R값은 0.8을 넣어줘야 되고요. 정삭은 R값 0.4를 써서 작업이 가능해요. 요게 41, 42가 나오려면요, 뭐를 써야 되냐면 원점을 여기로 잡는 거고, 실제 가공은 여기서부터 원점을 여기를 잡으면 이 노즐값만큼 과절삭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0.8만큼 빠지고 정삭은 0.4만큼 빠지면 여기서부터 가공이 돼요. 대각선은 이쪽에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여기로 세팅한 다음에 인선 보정만큼, 반경만큼 빠지는 G41, G41을 써야 돼요. 그러면 정삭에서 지금 그 롱핸드 메시지가 안 뜹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은 끝나는 시간이 많이, 그전 끝나는 시간 몇 분 안 남아서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 줄게요. 지금은 요게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노즐 값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앞에서 자, 비교는 G코드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G코드로 비교하는데, 자, 왼쪽을 보니까 퀵입니다. 퀵. 그리고 오른쪽은 캔드. 요건 사이클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G코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제가 연속 실행 플레이를 하면 요거 노란색은 G00으로 좌표 계산됩니다. 이 하늘색은 뭐야? 이 동작을 다 절삭 이송으로. 그럼 원호 구간은 원호 절삭으로. 이 동작 하나하나, 이 라인 하나하나 G코드로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퀵 황삭에서 G1 NC 작업,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선택했는데, 여기는 지금 공정 2개 중에서 황삭만 선택되어 있어요. 가공 중에 일부입니다. 모든 가공 정의 작업 대상으로 G코드를 만들 거냐? 얘를 누르면 1번 선택됐지만 모든 거니까 정사까지 G코드가 만들어지고, 아니요 하면 항상만 만들어져요. 이해해서 그래서 316번 NC 저장 띄워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캔드 항삭, 캔드 정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경로 확인에 들어가면 얘도 동작은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기본 동작은 절삭하는 게 비슷합니다. 패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동작이 되는데, 근데 이 동작이 얘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사이클로 그룹으로 묶여요. 이게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G71입니다. 자, 그러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G1. 그 다음에 확인하고, 얘도 공정은 하나 선택됐는데 모두 뽑을 거예요. 예. 그리고 315 저장 눌러서 창에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2개 창이 있어요. 이런, 예. 자, 그러면 이제 얘 기본적인 경로를 보면, 그래서 줄수 쭉 스크롤 내려보니까
이게 마지막 퍼센트까지가 있는 부분이 여기 정보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이게 정보가 메모장에는 없나 보다. 줄수 블록을 보려고 했는데. 자,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구 작업에서 보면 있죠. T0101 여기서도 T0101이 있어요. 앞에 선도문은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자, 먼저 제가 G96을 줬는데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자동으로 G97 한번 나옵니다. 요거는 G코드 형식 때문에요. 이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나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출발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정치수로 딱 떨어져요. 캔드에서는 안전거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전거리가 없어가지고 참고로 이제 요거는 정치수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소수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도형의 크기는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최고 회전수 정의. 여기 퀵에는 따로 안 했지만 자동으로 3600rpm에 들어갔고요. G96 주속 일정 저울에서 둘 다 180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앞에서. 자, 그리고 나서 G99. 그래서 G99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G99에서 이송 설정이에요. 그래서 G01 직선 절삭을 하고 출발점에서부터 첫 번째 전입량 위치에서 가공을 하고 접근합니다. 진입복귀가 있어요. 진입복귀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길이. 그 다음에 절삭을 하고요. 그리고 원호 구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G01 절삭, 그 다음에 G00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홈 포지션에 와서 G01 진입, 절삭, 그 다음에 형상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원호 있으면 이렇게 원호로 돌고, 여기 있죠. 원호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G01로 가고, 대각선으로 G01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G00으로 빠져나가요. Z5까지. 이게 한 동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절입량. 다음 절입량까지 접근하고 그 다음에 G01로 진입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X로 위로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 원호 구간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가고 그 다음 빠지고 이게 동작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G코드로 해서 급속 위치 결정, 직선 구간, G01 원호 구간 있을 때는 여기서 G03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00, Z5.2까지가 하나의 동작이 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동작이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동작은 또 직경값이 줄어들고 해서 여기까지 세 번째 동작이고요. 그 다음 매 동작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좌표 계산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경로가 기본적으로 길어요. 줄수가. 자, 그러면 요거는 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캔드입니다. 그래서 캔드는 기본적으로 줄수가 페이지를 여기서 보면 스크롤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크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이클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인데요.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가 범위예요.
전체 경로가 자, 여기서 시작, 그 다음에 끝이에요. 사이클이 시작과 끝을 전개번호로 나와요. 디폴트 n100에서 끝나는 데가 n110으로 되어 있네요. 지공으로 해서 x-2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전체 경로를, 정삭 경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G코드로 전체 훑어주는 거 나오고, 그거를 2mm 절입을 해서 0.5 도피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시작과 끝에 위해서 가공 여유를 남기면서 전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이클로 나옵니다. 그 다음 정삭은 툴체인지에서 3번으로 툴체인 다음에, 그래서 G70 정삭이고요. 그 다음 요게 F 이성이 안 붙었는데 제가 0.1로 안 바꿨나 보네요. 이성을. 그래서 황삭이랑 정삭 이성이 지금 같아서 여기에서 빠졌는데요. 여기 0.2 있고 여기에 정삭을 제가 깜빡하고 0.1로 안 넣는 것 같아요. 만약에 0.1 넣었으면 여기다 뒤에 0.1 나왔어요. 그러면 정삭 구간은 P100에서부터 Q110. 그래서 어디 앞에서 전개 시작해서 N100에서부터 N110까지 요거를 전체, 그래서 위치 결정, 직선 절삭으로 전체 훑어주는 게 G코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 도형에 접근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이 도형에 이 구간, 여기 세인으로 잡았던 이 도형에 대한 좌표값이 이게 나와요. 직선 구간은 G02, 원호 구간 방향에 따라서 G03, G02 이렇게. 이게 전체 경로가 G코드로 나오고, 이 구간을 해서 사이클로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G코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사이클에서 G72 에서 복합 반복 사이클이라고 해요. 요거는 한 줄 지령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G코드 나온 건 두 줄 지령 방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은 시작과 전체 경로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놓고, 그리고 사이클로 해서 이게 자동으로 조립해서 요게 값만큼 자동 조립해서 동작하는 게 이게 복합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의 도형의 좌표는 여기에요. 그래서 전체 정삭 훑어지는 이 구간을 사이클로 해서 작업해요. 이게 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드는 이렇게 간략하게 사이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G코드가 이렇게 줄수도 작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퀵과 캔들을 비교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말고 그래서 황삭, 정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여기랑 또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